안녕하십니까. 2023년 부동산 경제 어떻게 되면 될 것인지 간단하게 브리핑 좀 해보고 설명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글로벌 경제 관련돼서 그것만 좀 분석해가지고 거시적으로 좀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미 연준이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건데, 미 연준의 가장 큰 목표가 그 전에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물가를 2%대로 잡는 거고, 실업률을 4%대로 잡는 겁니다. 지금 물가가 여전히 8%대인데 지금 현재 미 연준은 미국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다른 나라는 별로 신경 쓰지 않죠. 우리나라도 신경 쓰지 않고, 미국, 영국도 다 신경 쓰지 않아요. 오로지 자국을 위해서만 신경 쓰는 건데, 모든 중앙은행이 다 그렇겠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 현재 실업률은 4%대로 잡혀져 있고, 아주 완전히 달성되어졌기 때문에 이자율은 계속해서 올릴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을 계속해서 올릴 거고, 미 연준의 대부분 그 위원들이 올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안에 비둘기파, 매파 있긴 하긴 하지만, 그런데 미 연준이 못 올릴 사유가 갑자기 생겨버렸습니다. 금리를. 여러 가지 경제 분석 하시고 경기 침체고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 부가적인 거고, 미 연준은 경기 침체가 되고 이런 것을 개박살 날 것을 가정하고도 계속해서 금리를 올려왔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미 연준이 금리를 계속해서 0.75pp씩 강경하게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여기를 따라가면서 금리를 못 올릴 나라들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근데 특히 이제 미국,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 채권을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사업을 잘해서 장사를 잘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을 미 채권을 그냥 헐값이라도 지금 내다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너무 빠른 속도로 올리면 일본이 그 자국 내에 일본은 지금 자기 GDP 대비 그 부채 비율이 2.5배죠. 그러니까 지금도 자기네들의 그 예산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에 거의 25% 가까이를 이자만 주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버리면 자국 내에 공무원들 월급도 못 줄 정도로 예산이 바닥나버리겠죠. 그러니까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환율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미 채권을 계속 급속도로 판단 말이에요. 근데 급속도로 파는 것이 일본이 망해서 다시 그 여파가 미국한테 다시 와서 미국 채권 시장이 박살이 날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차마 미 연준은 일본 때문에, 일본에 의해서 미국의 채권 시장이 박살난다라는 것을 말을 못하고, 그냥 미국의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사실은 이제 물가가 많이 잡혔고, 많이 물가가 잡히진 않았는데, 금리를 많이 올렸으니까, 지금은 이제 물가가 잡힌 것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논리로, 금리를 많이는 못 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한 두 차례 추가적으로 인상을 하고 지켜보겠다는 그런 거예요. 왜냐면은 일본이 그렇게 강경하게 나오니까, 너 죽고 나 죽기 식으로 나오니까, 쉽게 말해서, 일본은 살려고 그런 거겠죠. 일본 자국도 살아야 되니까 자기네들이 이자율을 따라서 못 올리니까. 이제 그거에 따라서 또 미 연준은 자존심 낮게 바로 금리를 중단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한 두 차례 더 올리고, 그 다음에는 원래는 일본이 그렇게 미국의 채권을 헐값에 팔지 않는다면 제가 보기에는 미 연준은 계속해서 금리를 더 물가가 잡힐 때까지 올렸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내년에 금리를 한 두세 차례 더 올린 상태에서 그 다음에 고금리 상태로 쭉 갈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아예 쭉 올려가지고 물가를 완전히 잡히면 그 다음에 한 조금 몇 개월 있다가 금리를 떨어뜨릴 건데, 미 연준이 그런 전략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고금리 상태로 장기로 갈 거라는 게 눈에 보입니다. 고금리로. 내년 하반기까지 장기로 쭉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한국은행도 미 연준으로부터 독립되지 않아서 그 고금리 상태가 장기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 무슨 문제가 발생되냐면은 바로 이제 대출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이
장기화 될 거라는 게 눈에 보여진 거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입했는데 고금리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은 그 이자 부담에 좀 사람들이 다들 힘들 거고, 이러한 것은 부동산 시장이 내년 하반기까지도 계속해서 침체되고 힘든 시장이다, 안 좋은 시장이 계속해서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아집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매입하시려고 하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내년에 가서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집을 한 채나 이렇게 사실 분들은 내년 중하반기로 미뤘다가 또 내년에 경제 현상이 어떻게 된지를 지켜봤다가 내년에 하반기에 살 것인지 아니면 24년에 살 것인지를 또 조율지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주식을 투자를 하거나 가상화폐를 투자하신 분들은 사실 지금부터 계속해서 사도 된다는 거죠. 여윳돈이 있으면. 어떤 전문가분들은 계속해서 막 그 현금 확보를 많이 해야 돼서 막 되팔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은 의문을 좀 제시해요. 내가 뭐냐면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내가 사업소득으로 계속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현금이 일이 있을 거고, 근로소득으로 이렇게 막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근로소득으로 500만 원을 벌어들이고, 뭐 생활비 뭐 이렇게 300에서 뭐 350, 400 정도 쓰고 100만 원이나 200만 원 여윳돈이 생길 거란 말이죠. 부부 맞벌이를 하면은 한 1000만 원 정도 벌 것이고, 생활비에서 한 400이나 500 정도 여윳돈이 생길 거면 계속 쌓일 거잖아요, 현금 흐름이. 그 현금 흐름으로 주식은 계속해서 매집을 해 나가도 된다. 가상화폐도 계속해서 매집을 해 나가도 된다. 왜 그러냐면 22년의 고점 대비 지금 주식이나 가상화폐들은 다 반타작 정도 가까이 하락한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락 구간이 계속해서 길어질 거란 말이에요. 워런 버핏을 보시면, 워런 버핏은 지금 지금 올해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 하면서 예를 들어서 34조, 60몇 조, 80몇 조 계속 적자를 났다고 하는데, 그분의 특징이 뭐예요? 계속해서 현금 흐름으로 주식을 계속해서 쇼핑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임대 사업자들도 있잖아요. 아파트를 예를 들어 300채, 500채, 1000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올 상반기에도 매집을 계속해서 했고요. 이번 달에도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요. 내년에도 계속해서 매집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디가 최저점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 현금 흐름으로 계속해서 사들이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현금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의 리얼티 인컴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배당이 계속 나옵니다. 그 배당 나온 걸로 계속해서 그 현금 흐름으로 미국 주식을 계속해서 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제가 공인중개사다 보니까 공인중개사업, 중개업에 대한 현금 흐름으로 일정 지분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 돈으로 가상화폐라든지 국내 주식 계속해서 삽니다. 왜냐하면 지금 환율이 지금 1400까지 갔다가 지금 1300 아래에 이제 1290대 정도로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목표 환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미국으로 돌리기는 좀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1200대라 더 떨어지면 1100대라 떨어지면 미국의 주식을 시장에 들어가는데 현금, 온금을 집어넣는데 아주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부동산을 잡으신 분들은 원금 상환에 조금이라도 빨리 고이자니까 하시고, 아직 매집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2023년 하반기를 부동산 매수를 하는데 노려보라. 그리고 내년 또 중반기나 하반기 가서 내년 하반기에 23년 하반기에 사실지, 아니면 그때 경제 상황이 또 봐서 경기 침체라든지 이 고금리 정책이 더 길어질 것 같으면 24년 이후로 또 미뤄도 된다라고 매입 시점을 저는 이번 십전에 이렇게 영상에서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액 현금 흐름으로는 주식이나 가상자산은 올해 내년 계속해서 매집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 현금 흐름으로 계속해서 추천해 드립니다. 이상 영상을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 올라갈 거냐라고 하는 것은 한 3, 4, 5년 후에는
다시 이렇게 많이 꺾였던 그래프가 물가가 잡히고 다시 저금리화하면 거시경제 흐름상 다시 주식이나 부동산이 많이 오를 것이다라고. 그래서 장기 투자를 권해드립니다. 이상 양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